26년 동안 캐나다에 살면서 저 역시 폭포의 웅장함에만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. 하지만 진짜 나이아가라의 깊이는 물이 떨어지는 곳이 아니라 그 물이 갇혀 소용돌이치며 방향을 바꾸는 곳에 있었습니다. 1916년 8월 8일 오후 3시, 역사상 처음으로 허공에서 국경이 사라졌다. 캐나다에서 출발해 캐나다로 돌아오는데 그 사이 미국 캐나다 국경을 4번 건넌다. 여권도 없이, 심사대도 없이. 이게 가능한 이유. 지금 시작합니다.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야가라 근처에서 26년을 살면서도 이 에어로카는 몇 년째 언제든 탈 수 있어 라며 미루고 있었습니다. 여행작가로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. 가장 깊이 모르는 곳이 어디냐고요? 바로 내가 사는 동네입니다. 언제든이라는 말은 대개 영원히 미루겠다는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. 그러던 어느 날 폭포만 보고 돌아가는 관광버스 행렬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분들은 적어도 폭포는 봤다. 그런데 나는 내 동네 소용돌이도 아직 못 봤네. 그날 저녁에 바로 티켓을 예매했습니다. 이 이야기는 에어로카보다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1800년대 후반 사무엘 콜트라는 개발업자가 이 협곡 옆 7에이커의 땅을 단돈 250달러에 사들였습니다. 콜트는 여기에 특이한 경사철도를 설치했습니다. 강물을 담은 철제 버킷이 회전 체인을 돌리며 기차를 움직이는 방식이었어요. 나이아가라 강이 스스로 기차를 굴리게 한 겁니다. 자연의 힘을 그대로 빌린 19세기의 친환경 교통수단이었죠. 하지만 이 철도는 연속된 산사태로 선로가 완전히 파괴되며 영구 폐쇄됩니다. 자연 앞에 굴복한 인간의 첫 번째 시도였죠.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1913년 스페인 사업가 그룹이 나야가라 파크스에 전혀 다른 제안을 가지고 옵니다.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늘로 건너갑시다. 이 케이블카를 설계한 사람, 레오나르도 토레스 케베도. 이 이름이 생소하신가요? 당연합니다. 그는 나야가라보다 훨씬 유명해야 할 사람인데 역사가 그를 충분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거든요. 그는 1912년에 이미 체스를 두는 자동기계 엘 아에드레스 스타를 만들었습니다. 세계 최초의 무선 조종 보트 텔레키노를 시연한 것도 바로 그입니다. 오늘날로 치면 AI와 드론을 동시에 개발한 19세기 스페인의 테크 천재죠. 그런 사람이 1913년 이 거친 협곡의 설계도를 그렸습니다. 40명이 탑승 가능한 캐리지, 수면이 76m 높이, 500m를 가로지르는 강철 케이블, 그리고 10톤 카운터 웨이트로 장력을 유지하는 시스템. 100년 전 설계가 맞나 싶을 만큼 정교합니다. 1916년 8월 8일 오후 3시, 수백 명의 구경꾼이 지켜보는 가운데 첫 번째 승객들이 케이블카에 올랐습니다. 스페인 외교관들과 함께 캐나다, 스페인, 미국, 프랑스 4나라의 국기가 함께 걸렸습니다. 국경을 4번 건너는 케이블카의 첫 비행에 4나라의 깃발이 함께했다는 것이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아무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이 케이블카의 가장 놀라운 비밀을 공개합니다. 출발점과 도착점, 둘 다 캐나다입니다. 탑승도 캐나다, 하차도 캐나다, 여권 검사도, 세관 신고도 없습니다. 그런데 이 10분의 비행 동안 우리는 미국, 캐나다 국경을 4번 건넙니다. 비밀은 나야가라 강의 성격에 있습니다. 이 강은 말발굽 폭포에서 수직으로 떨어진 뒤 좁은 협곡 속에서 갈 곳을 잃고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며 급격히 방향을 틉니다. 마치 똑바로 흐르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처럼요. 이 굽이치는 강의 중앙을 따라 미국, 캐나다 국경선이 그어져 있습니다. 케이블카 라인은 강의 자연스러운 구비를 따라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왕복 1.2km를 이동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그 국경선을 4번 가로지르게 됩니다. 국경이 존재하지만 그 국경을 국경으로 만드는 모든 인위적 절차가 사라집니다. 어쩌면 이것이 나야가라 강이 100년 동안 우리에게 조용히 말해온 것인지도 모릅니다. 국경은 사람이 그었지만 자연은 처음부터 그 선을 몰랐다고. 케이블카 위에서 소용돌이를 내려다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해집니다. 저 아래에서는
클래스 6등급, 즉 생존 등급의 국류가 엄청난 힘으로 휘몰아치고 있는데 위에서 보면 그게 오히려 고요하게 느껴지는 거죠. 말발굽 폭포에서 수직으로 추락한 물은 이 좁은 협곡에 갇혀 방향을 잃고 소용돌이를 만듭니다.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빙글빙글 맴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물은 시면까지 깊이 가라앉았다가 다시 솟구치며 결국 새로운 방향을 찾아 호수로 그리고 궁극엔 바다로 흘러갑니다. 인생에도 이런 소용돌이 구간이 있습니다. 아무리 앞으로 가려 해도 제자리만 도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시기. 하지만 이 허공에서 그 장면을 내려다보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안심이 됩니다. 아, 멈춘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더 깊어지고 있구나. 이 소용돌이도 언젠가는 방향을 바꿔 다시 바다로 흘러가겠구나. 2023년 겨울 이 100년 된 노장은 퀘벡주 생제롬으로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. 바닥, 기계 부품, 상징적인 노란 아치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손을 봤습니다. 하지만 나야가라 파락스가 내린 결정이 흥미롭습니다. 새 것으로 교체하지 않고 원형을 살려서 고쳤습니다. 1984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기계 부품은 대대적으로 현대화했지만 승객이 타는 캐리지만큼은 역사적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 손대지 않았죠. 100년이 지났는데 왜 새로 만들지 않았을까요? 저는 이것이 이 케이블카가 가진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. 새 것이 되지 않아도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. 낡음과 깊이는 다릅니다. 이 케이블카는 낡은 게 아니라 100년의 시간을 몸에 새긴 겁니다. 완전히 새로워지는 대신 조금씩 더 깊어집니다. 나야가라가 100년을 버텨온 방식이고 사실 우리가 늙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이기도 합니다. 2016년 8월 8일 개통 100주년 기념식에는 특별한 손님이 참석했습니다. 설계자 레오나르도 토레스 케베도의 증손자 카를로스 토레스 케베도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. 100년 전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설계한 케이블카가 아직도 하늘을 날고 있다는 것을 직접 목격하기 위해서요. 나야가라 더 디프는 나야가라를 더 깊고 더 의미 있게 여행하게 만드는 유튜브 채널입니다. 나야가라를 한번 가볼 곳이 아니라 자꾸 떠오르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. 나야가라 더 딥, 깊어야 보입니다.